괜찮으시다면 사귀어주세요. 우와, 말했어.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해은명. 공중전화 제작자 다른 게 또 있던데 한 봐주세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지우셨다던데? 오, 무인도야 이번엔? 약간 어디 고립되는 걸 좋아하시네. 무인도에 한 가지 물건만 아, 이번에는 물건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가? 로딩 중, 로딩 중. 컴온, 컴온, 컴온. 야, 여기 오징어 게임 하는 데 아니야? 노맨스랜드. 지금 완전 고아시. 고핫, 고핫. 자, 무인도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근데 뭐라고 쓴 거야? 게로로? 후로로그? 아, 후로로그. 오, 이 소리는? 바다? 바닷가? 아, 그렇구나.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무단 결근을 했다. 원래는 추석 연휴로 여름휴가인데도 출근에 지쳤어. 그래서 쓸 겨를이 없던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 도중에 배가 폭풍을 만났다. 아, 너무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불행이 닥치다니. 하늘도 너무 무심하시지. 손은 움직인다, 다리도 움직인다. 다행이다, 일어설 수 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서 지상에 떠내려오고 있다. 아직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할까? 이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쉬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있는 내 자신이 슬프다. 아, 지금 무인도에 갇혔는데도 아, 회사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참 직장인이네요. 일단 해변에서 장소를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면 일어섰지만 주변은 어둠이다. 적어도 인공적인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안 좋은 예감만 든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다. 무인도에서 표류가 아닐까? 일단 바위 그늘에 바람을 피해서 앉는다. 어둡고 무섭고 탐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아침까지 가만히 있자. 31살의 밝은 아침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이야. 이런 기분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일지도 모르겠다. 아, 이번에는 그 후속작인가 봐요. 공중전화 땐 30살이었거든요? 한 살 더 먹었네. 눈을 감는 것도 무서워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여기가 정말 무인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탈출할까? 불안은 끝이 없다. 끝없이 생각에 잠겨있다. 나는 문득 자주 듣던 그 질문이 떠올랐다. 뭐?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진행에 크리티컬한데? 한국말 알아들어요? 하나만 가져간다면 핸드폰이지. 핸드폰 기타?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네. 정말 필요한지 좀 더 생각해보자. 아, 번역기. 아, 저기 팝하고 번역기로. 자, 한국어를 일본어로 저를 가져가겠다고요? 저는 안 갈 건데요? 저는 무인도 안 갈 건데요? 자, 핸드폰을 번역하면 되게 어렵다. 이게 맞아? 아, 스마트폰. 번역기 된다. 자, 무인도에 뭔가를 하나 가져간다고 가정해보자. 스마트폰일까? 근데 전파가 안 잡힐 것 같아. 이게 전파가 안 잡히면 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사진첩 보기? 일단 가져가봐. 그러자 마침 큰 별똥별 한 줄기가 떨어진다. 본 적 없는 선명한 초록색 별이다. 난 재빨리 부탁을 해본다. 아, 스마트폰! 이러면 별똥별이 갖다 주는 거야? 낭만 있어. 자, 나는 섬을 돌아다니며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 여긴 정말 무인도였다. 사람도 도로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다. 그다지 큰 섬도 아니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 원래 해변으로 돌아왔다. 다만 한 가지 놀랐던 것이 있다. 어젯밤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해변에 내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다. 와, 대박. 아마 표류 후 내가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 자, 어젯밤 무인도였다면 이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정말 있을 줄이야. 어쨌든 고맙다. 빨리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오, 전원이 켜졌다. 와, 생각보다 진행되잖아. 글상 왜 했지? 난 바보야. 아, 행님 왜 지웠어요? 아, 결국 순돌이가 추천해준 게임을 하게 됐잖아요. 아, 행님 진짜. 아, 행진. 자, 근데 여기 통화권 바뀌라 가지고 카메라 앱으로 무인도의 풍경을 찍으면 SNS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당연히 인터넷은 더 안 되지. 전화가 안 되는데. 자, 식량과 식수도 확보하고. 좋아, 섬을 좀 더 세심하게 탐색해보자. 바다를 등지고 해변을 지나면 바로 숲이다. 당연히 아무도 가꾸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수해처럼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어두침침하다.
특히 물웅덩이는 찾아볼 수 없다. 먹을 만한 식물이나 생물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식량과 식수를 확보할 수 없을 것 같다. 상황으로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불안과 조바심에 발걸음이 무겁다. 한참을 걷다 보니 동굴을 발견했다. 어두운 숲속 더 어두운 동굴이다. 이건 불빛이 없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아 근데 폰이 있잖아. 자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스마트폰으로 후레쉬 되잖아. 자 완벽하다. 불을 켠다. 스마트폰의 조명을 의지해 동굴에 발을 들여놨다. 동굴 안은 깜깜하다.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공기는 바깥보다 더 서늘하다. 생각보다 습기도 적다. 집 삼아 살기 좋을 것 같다. 더 안쪽으로 걸어가다 어이쿠 뭔가 있다. 그곳엔 누군가가 살고 있을 것 같은 거점이 있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황자가 만든 오두막 같은 것이다. 이불처럼 깔린 풀들, 책상처럼 납작한 돌. 이러면 무인도가 아닌데? 돌 위엔 수기가 놓여 있었다. 예전에 이곳에 사람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도 있는 걸까? 바로 확인해보자. 뭐야. 자, 99년 8월 15일 아내와 신혼여행 중 배가 폭풍을 만났다. 아내와 생이별하고 나만 이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 자, 1999년인가? 현재가 2019년이니 딱 20년 전이다. 아내라는 것은 이 수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남자일 것이다. 표류한 지 열흘이 지났다. 다행히 이 동굴 끝에 물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원하는 과일도 얻을 수 있었다. 이걸 잘 재배해보려고 한다. 물통, 과일, 해냈다. 물과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 표류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야, 거의 무슨 진저섬 온 것처럼 여기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일 재배도 궤도에 올랐고 최소한의 물과 식량에 문제가 없어졌다. 난 이곳을 낙원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다. 낙원이라니 지금도 남아있으면 좋겠다. 자, 낙원을 확인해보자. 자, 훑어보도 수리를 넘기다 보니 궁금한 내용이 나왔다. 자살해도 다시 표류한 날로 돌아간다. 에? 오래 살아남아도 결국은 당연히 수명으로 죽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아, 여기서 또 무한히 지금 도는 거야? 그러면 99년 8월 15일에 표류당한 거에 난가? 자, 여기 또 공중전화 때처럼 그 장소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성불할 때까지 계속 평생 돌아야 돼. 무한지옥이야. 자, 인간은 열흘 전후로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린다고 한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외로움이 계속되어 나도 미쳐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 이후로는 백지 상태가 계속되었다.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 걸까? 하지만 똑같은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그대로 그런 의미일까? 뭐 신경 써봤자 소용없다. 이 앞에 있는 낙원의 확인이 우선이다. 난 오두막을 뒤로하고 동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조금 더 들어가니 동굴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동굴로서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지만 천장에서는 바깥에 빛이 비치고 있어 어딘지 모르게 신비롭다. 빛 아래엔 과일나무가 있다. 바로 옆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 맞다. 이것이 바로 수기에도 나오는 낙원이겠지? 오랜만에 물과 음식에 무심코 달려들었다. 욕망대로 먹고 마시고 먹은 후 가벼운 졸음이 몰려와서 잠시 휴식. 이거 먹고 혈당 빡 오른 상태로 자면 안 되는데? 물과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큰 안도감을 느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상당히 풀렸다. 뭐야? 졸고 있는데 뒤쪽에서 한 남자가 달려왔다. 아, 그 사람인가? 99년도에 표류된 사람? 절규와도 같은 꽥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남자는 엄청난 기세로 돌진해와서 나를 때렸다. 아, 지금 과일 다 훔쳐먹어가지고 열받을만 하죠? 내가 다 심어놓은 스타브루츠 다 가져갔어. 갑자기 직감이 작용했다. 이건 죽는다. 아니 사실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 멍하니 생각했다. 왠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나 저 남자에게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마주치면 반드시 죽는다. 놈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칼 같은 무기가 있었다면 그래도 싸울 수 있었을까? 다만 자고 있을 때 습격당하면 한 방에 죽는다. 혼자선 힘들다. 누군가 동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습격당에 떨어뜨린 스마트폰이 굴러다니고 있다. 화면엔 마침 주소록이 비춰져 있는 것 같다. 또 다나카상이랑 후쿠다상이랑 다 부르나? 어이 10년 만에 미안한데 나 지금 무인도에 갇혀 있어서 말이야. 시라이 다이스케? 기무라 켄타. 얘네를 이제 부르면 되는 거네. 시라이 다이스케. 오케이. 자, 사람도 부를 수가 있어. 야, 이거는 몰랐지. 자, 과연 시라이 다이스케 부를 수 있을까요? 일단 번역기가 잘 해줘야 돼. 핑님은 선바의 이름을 무자비하게 입력했다. 자, 시라이 다이스케.
일본 총리나 재벌 총수를 데려가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악연. 집이 이웃집이라서 그런 인연이 있을 뿐이다. 연락처도 교환했지만 분명하게 말해서 궁합이 맞지 않는다. 싫어하는 녀석이다. 아 근데 왜 불러 근데. 길가에 침을 뱉는 건 당연하다. 점원에게 욕을 하고 계산대를 발로 차버렸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고 했다던가. 그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이유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 녀석을 이 섬에 불러들일 수 있다면 무인도가 딱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법이 있는 세상에서는 살긴 좀 그렇고 의외로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면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인이 된 후로 전혀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잠깐만 그럼 다른 애도 한번 근데 다른 애 이름을 까먹었어. 자 시라이 다이스케 불러야 돼. 자 시라이 다이스케 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라이 다이스케가 걔는 너무 황당하겠는데? 얼마나 내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 건지. 자, 한 가지 놀랐던 것이 있다. 어젯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해변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그것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모습이었다. 시라이 다이스케였다. 스즈키 응급처치를 해준 건 좋은데 쓰러져 있는 날 발견한 게 늦었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뭐 그래도 살았으니까 다행이잖아? 역시나 여전히 시끄러운 녀석이다. 사회인이 된 후로는 만나지 못했구나. 나 일단 결혼했어. 부럽지 않아? 아 그렇구나. 시라이에게 이런 섬에 와달라고 부탁해버렸다.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한 건가? 뭐 아내가 귀찮아서 소코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소코로 이혼이 뭐야? 전원 철회. 자 시라이는 여전히 말을 이었다. 또 다른 좋은 여자를 찾았거든. 아내에게 비밀로 그 여자가 몰래 여행하고 있었어. 그러다 배가 폭풍을 만나고 말았어. 시라이는 진짜 막사네. 아 역시 나는 이 사람이 싫다. 속공으로 이혼하려고 했단 소리. 아 속공으로. 내가 당황하자 시라이가 또 말했다. 일단 현황을 파악할까요? 난 해변 주변을 둘러볼 테니까 스즈키는 숲속을 살펴봐줘. 나한테만 위험한 거 시키네? 응? 응? 나한테 위험해 보이는 숲으로 가라고. 너는 안전한 해변에 있으려는 거야? 농담 섞인 말투로 진지하게 물었다. 표류할 때 발을 다친 것 같아서요. 미안하지만 부탁이야. 알았다. 시라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네. 이렇게 가면 나 그 원시인한테 두드려 맞아 죽는데? 20년 동안 진저섬에서 스타우로츠를 제외하고 있는 1000만 골드 모은 농부한테 나 맞아 죽는데? 근데 여기 이제 폰이 없잖아. 어떻게? 차라리 진구를 부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폰도 없어가지고 동굴을 안 들어가는구나. 폰이 없어가지고 시라이한테 대신 시라이를 죽일 수도 있나 그럼? 나 폰이 없어서 너가 좀 들어가봐 해서 시라이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밤이 되었다. 시라이가 남자와 다투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싸우고 있다? 절규와 같은 꽥꽥거리는 소리도 내며 싸우고 있다.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봐도 아군도 아니고 순순히 넘어갈 것 같지 않다. 난 남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뒤로 돌아갔다. 그러자 시라이가 말했다. 저기 뒤에도 내 동료가 있잖아. 수수께끼의 남자가 가볍게 이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 멍청한 놈아 왜 이쪽을 눈치채게 하는 거야? 설마 속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 남자는 뾰족한 돌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로 맞으면 한 방 먹는다. 근데 남자가 잠시 시선을 돌린 틈을 노렸다. 시라이가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시라이가 재빨리 남자의 손에서 돌을 빼앗는다. 그대로 돌로 남자를 때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세 발, 네 발. 스즈키상 5부터 못 세나봐. 이진이 산시까지만 배우고 그 다음을 안 배웠나봐. 배웠네? 잠깐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5발, 6발, 7발, 8발. 시라이가 남자를 계속 때린다. 그리고 남자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근데 그 남자 죽이면 또 부활해서 찾아오는데? 나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저쪽에서 공격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보다 더 귀중한 고기를 손에 넣었어. 설마 사람 고기를 먹을 생각이야? 그래 그렇겠지. 이것도 귀중한 식량이잖아. 미친 짓이다. 역시 사람의 고기를 먹을 수는 없다. 시라이에게 먹일 수도 없다. 왜 안 되냐고 묻자 인간으로서 안 되겠지라는 진부한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하다. 내 머릿속이 순식간에 풀가동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렇구나. 이 남자 계속 섬에 살았던 것 같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낼 수 있는 물과 식량이 이 섬에 있다는 뜻 아닐까? 그렇구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도 억지로 인육을 먹고 싶은 건 아니야. 먼저 남자의 거점을 찾아볼까? 어떻게든 막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다음날 숲속 동굴에 들어가 봤다. 안쪽에는 남자의 거점으로 보이는 오두막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샘물과 과일나무도 있었다. 재배하던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가 오면 물을 모으게 하소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궁리를 하면서 생존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라이가 정말 골치 아프다. 미친놈의 위협을 제거한 건 자신이라며 마치 왕이 된 기분이다. 과일을 재배하는 것도 물을 모으는 것도 모두 내가 하고 있다. 물을 조금이라도 흘리거나 자원을 낭비하려고 하면 시라이의 구펀치가 날아온다. 구펀치는 뭐지? 9발 한 방에 다다다닥 꽂히나? 왜 이런 섬에서도 꼬끼오가 뭐야? 이런 섬에서 왜 이렇게 암울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너도 너무 실수하면 죽여서 먹어버릴 테니까 인육의 맛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시라이 진짜 완전 미친놈이야. 다시 한번? 시라이 너 그 남자의 고기를 먹었어? 글쎄 모르겠어. 그 남자의 시체는 시라이가 묻는다면 어디론가 옮겼을 것이다. 어딘가로 옮겼을 것이다. 그 행방을 난 보지 못했다.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도 잡아먹힐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서워서 손이 떨렸다. 무심코 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데메! 고노야로! 시라이가 큰 소리로 외친다. 난 직감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극한의 상태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는데 시라이가 너무 사람 같지 않다. 시라이가 사람 같지 않다. 난 전력을 다해 거점으로 삼고 있던 동굴을 뛰쳐나갔다. 해변까지 도망쳤다. 그때 마침 바다 너머로 배가 보였다. 난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섬에 있으면 분명 시라이에게 잡아먹힐 날이 올 것이다. 난 작은 희망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무아지경으로 배를 향해 헤엄쳐갔다. 그리고 운 좋게도 선원이 날 발견하고 도와주었다. 오, 살았어? 그 오징어 게임 찾는 그 배인가 보다. 그 오달수 씨가 찾았나 본데요? 설마 이런 섬에 사람이 있을 줄이야. 너 말고도 아직 사람이 더 있나? 라고 물었다. 난 대답했다. 아니요. 인간은 저뿐입니다. 섬에는 짐승들만 있어요. damn. 이거 하나 엔딩이야? 원래 다음으로 이어지는 뭐 힌트 하나 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나? 또 다른 그 사람 이름 뭐였죠? 기무라 켄타? 자, 무인돌 하나만 가져간다면 목촌 건태? 목촌 건태 맞나요? 자, 나의 몇 안 되는 친구이자 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분명 켄짱이 여기 있으면 의지할 수 있고 즐거울 것 같다. 자, 기무라 켄타 데려와. 정말 켄짱을 여기에 부르는 거야? 내 인생에 그녀를 끌어들일 용기가 있는가? 여자친구야? 여사친이야?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대체로 내가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확인해 본 적도 없다. 켄짱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만약 전혀 친한 친구라도 친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녀석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섬을 불려가면 정말 짜증날 것 같다. 그렇긴 하지. 그래도 정말 기무라 켄타에게 섬에 와줬으면 좋겠어? 불러. 와라. 목총건태! 목총건태! 순돌들이 선바 소환하면 화낼 건가요? 근데 소환 당한지 모르지 않을까요? 자, 기무라 켄타 쌍이 왔어요. 휴, 응급처치해줘서 고마워.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네가 무단결근하고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여행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볼까 해서 몰래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소환이 아니라 자기가 자의로 온 것처럼 되네. 그랬구나. 어떤 의미에서 서프라이즈는 성공했지만 동료가 켄이 여기 있어줘서 안심이 돼. 일단 현재 상황을 파악해볼까? 내 눈으로 봐도 여기가 정말 무인도가 맞는지 알고 싶어. 일단 둘로 나뉘어서 각자 섬을 탐험해보는 건 어때? 또 싸우고 있네? 밤만 되면 무조건 싸우네? 자, 나는 무자비하게 뒤에서 남자에게 달려들어 밀쳐 넘어뜨렸다. 곧바로 켄짱은 남자의 손에서 돌을 빼앗는다. 켄짱은 이미 남자에게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 냉정하지 못하고 흥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돌로 남자를 때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세 발, 네 발. 잠깐,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켄짱은 하하하 하고 침착하게 손을 멈췄다. 혹시나 죽여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당황했다.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쳐 나갔다. 남자가 떠나다 한시름 놓았다. 어떻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래, 죽이고 싶진 않았어. 막아줘서 고마워요. 그 상태로 혼자 있었으면 위험했을 텐데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이 이후에 그 녀석이 복수를 위해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어.
그건 확실히 또다시 습격당할 것을 생각하면 조금 무서워진다. 뭐 걔도 다쳤으니까 함부로 공격하진 않겠지. 그러고 보니 켄장 다친 건 괜찮아? 그래 조금 피가 나긴 했지만 피가 조금 났지만 긁힌 정도니까 괜찮아. 피가 많이 났나 본데? 2번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보초를 서며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탐사는 켄장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다. 내일은 내가 발견한 동굴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남자에게 습격당한 것이 너무 충격이어서 잊어버렸지만 말이다. 우린 아직 물과 식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자, 다음날 다시 숲속 동굴로 왔다. 혹시라도 남자에게 습격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하고 있다. 역시 불빛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켄짱 불빛 같은 거 없어? 사실 이런 편리한 물건이 있거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싸구려 라이터라 금방 못 쓰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불을 붙이고 동굴에 발을 들여놨다. 동굴 안은 깜깜하다.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생각보다 습기도 적다. 집사만 살기에 좋을 것 같다.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니 뭔가가 있다. 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누군가가 살고 있었을 것 같은 거점이 있었다. 1999년 그리고 낙원 만들고 자살하면 다시 부활하고 이 수기를 쓴 사람 그 미친놈일지도 몰라. 혼자서 이 섬에서 20년을 살았으면 미쳐버린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너무 오랜 세월이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지금은 어쨌든 낙원의 확인이 우선이다. 나와 켄짱은 거점을 뒤로하고 동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조금 더 들어가니 동굴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동굴로서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지만 천장에선 바깥의 빛이 비치고 있어 어딘지 모르게 신비롭다. 빛 아래에는 과일나무가 있다. 바로 옆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다. 아까 그 남자가 우리를 경계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켄짱이 해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자는 그렇게 냉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죽이려고 쫓아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켄짱에게 당한 부상으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절체절명의 남자가 취한 행동은 자해였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기절총풍할 정도였다. 섬의 위협이 하나 사라졌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신경이었다. 자해가 그냥 자살을 한 건가? 마치 사람이 천국을 약탈한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다. 우리는 솔직히 물과 식량을 확보한 것을 기뻐하기로 했다. 재배하던 과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궁리를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 그 후 며칠, 몇 달, 아니 몇 년이 지났을까? 올해도 사네. 이 긴 세월 동안 사소한 트러블도 있었고 물론 싸우기도 했다. 서로 돕지 않고 혼자 살겠다며 결별한 기간도 있었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화해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미쳐 죽었던 그 남자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일에 쫓기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고들 하지만 무슨 소리냐면 왠지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지금 무인도라는 극한 상황에 놓이면서 생각하게 됐다. 실제로 행동으로 서로 돕는다든가 손을 내밀어준다든가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존재로서 그냥 그곳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도움을 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미치게 하지 않고 있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도움은 특별히 오지 않은 채로 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수명으로 괜히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니 올해도 사네 진짜. 아니 무인도에서 자연사 할 때까지 살아버려?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가 사라졌을 때 충격은 컸다. 나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죽음도 가까워졌다. 문득 켄과 몇 번이나 논쟁을 벌였던 일이 떠올랐다. 미친 남자의 수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죽어도 다시 표류한 날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결론도 나오지 않았고 진위도 불분명한 채 남아있다. 하지만 수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다시 표류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다. 표류했을 당시엔 당연히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켄과 함께 수십 년을 이 섬에서 보냈다.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삶에 특별히 미련은 없다. 돌아가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무인도가 적성에 맞았나 본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표류한 시점으로 시간이 돌아가는 거니까 아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도 모두 없었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다 또다시 똑같은 별똥별이 와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다시 켄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무의식적으로 같은 삶을 무의미하게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건가? 그런 끔찍한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켄짱은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타치바나 아카네 씨를 섬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면 몇 번이나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농담을 했었지. 하하, 그리운데. 스즈키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프롤로그부터는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프롤로그 제외하고 타치바네 아카네? 자, 타치바나 아카네. 자, 남자들만 있는 직장에 취직한 신입사원 소녀. 우연히 점심을 같이 먹은 후부터라는 것. 내 머릿속엔 항상 그녀가 있다.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같은 회사 들어와서 점심 한번 먹었더니 머릿속에 바뀌어서 아, 안 되겠다. 무인도에 소환해야겠다. 아, 진짜. 잠깐만. 정말 그녀를 여기로 부르는 거야? 키워드로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대체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불러낸다면 그녀 입장에서 참을 수 없을 일이다. 나는 혼자서 양가 감정이란 망상을 하고 있지만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그래도 불러. 자, 내가 은근히 호감을 갖고 있는 낯선 사람이랑 절대 밥 먹지 말아야겠다. 괜히 밥 한 번 먹으면 무인도에 소환당합니다. 자, 타치바나 씨 왜 이런 곳에 오셨어요? 회사가 여름 휴가 중이잖아요. 휴가가 있는 건 신입사원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모처럼이니까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배가 폭풍을 만나서. 진짜요? 아마 같은 배를 탔던 것 같네요, 그거. 좋아하는 아이와 섬에서 둘이서만. 망상 속에서는 최고의 시츄에이션이지만 막상 실제로 마주하면 당황스럽다. 막상 실제로 마주하면 당황스럽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니야, 이건 데이트가 아니야. 자, 여기 정말 무인도일까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탐험해보는 건 어때요? 대충 걸어본 바로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탐험해볼까? 물과 식량도 찾고 싶고. 여자를 혼자 둘 수 없다. 나는 타치바나 씨와 둘이서 행동하기로 했다. 자, 숲에서는 먹을 게 없죠. 동굴을 들어갈 수 있나? 아카네한테 뭐 폰이나 뭐 그런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위험하니 아니, 제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앳? 여기 스즈키 씨도 아직 탐색하지 않았죠?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유령의 집 같아서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대단하네. 그럼 정말 살짝 보는 정도로만 봐요. 위험해 보이면 바로 나갈 테니까. 겁을 먹고 동굴에 들어가 보기로 한다. 이봐, 타치바나 씨.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것은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증폭되는 거라 생각해요. 증폭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캄캄하다.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 여기가 곰이 사는 곳이라면 갑자기 달려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 안쪽으로 갈까?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데. 선배님, 이럴 때는 든든한데 이런 때는 좀 불안하네요. 이럴 땐 좀 의지할 수 없는 것 같네요. 타치바나 씨는 추궁하듯 말한다. 선배, 안쪽에 가고 싶지 않죠? 무섭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나요? 응. 즉답으로 물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있었다. 다만 만약 정말 위험하다면 안쪽으로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이미 늦다. 망설이지 말고 나가는 것. 그 한 가지 선택밖에 없을 것이다. 야! 온다. 미친놈씨 온다. 급히 동굴 출구로 달려간다. 그녀를 지키고 싶은 일념으로 무의식적으로 손을 빼고 달리고 있었다. 그냥 혼자 뛰고 있는 거 아니야? 평소 같으면 부끄럽다거나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손을 빼고 달리고 있는 게 뭔데? 여러 가지로 얽매임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함께 동굴을 달려 동굴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입구 쪽을 곧장 뒤돌아보지만 특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 손을 잡고 혹시나 곰이라도 나올까봐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우리는 조용히 동굴에서 멀어져 갔다. 여기 어떡하냐? 그래도 저 아저씨를 잡아야 먹고 살 과일을 스타프루츠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단지 그녀와 함께 무사히 위기를 넘겼기 때문일까? 정신적으로 매우 충만한 느낌이 든다. 이른바 현수교 효과 때문일까?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흔들다리 효과. 아니 이건 데이트가 아니야. 무인도라는 극한의 상황을 잊고 싶어서 서로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 게임 크리에이터 채용 시험에 떨어졌다고 한다. 연결고리로 지금의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 주인공 직업은 항상 게임 크리에이터네. 처지나 경력이 매우 비슷했다. 서로 게임을 좋아한다는 점도 비슷했다.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게임의 제목, 회사명, 캐릭터 이름, BGM 공명 등
명칭을 정확히 기억하고 싶은 부분도 비슷하다. 쓸데없이 세세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비슷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다. 이거 오타쿠 특 아니야? 이름 같은 거 막 세세하게 기억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나이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출신 초등학교가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공통점이 꽤 많았다. 어쨌든 기뻤어요. 타치바나 씨가 말했다. 그래요. 표류라고 하면 그런데요. 배 사고로 생이별을 했어요. 오카모토 부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응? 아, 이게 오카모토, 그 사람 이름이 오카모토인가 보다. 신혼여행 중이던 오카모토 씨 부부를 태운 배가 폭풍우에 휩쓸렸다.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다는 사고다. 아내만 살아서 돌아왔다. 남편의 수색 의뢰를 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애를 썼지만 수색도 중단되었다는 슬픈 얘기다. 저 아저씨 이름이 오카모토인가 보네.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슬픈 이야기라서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지금의 우리처럼 어딘가의 섬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그 오카모토 아내를 소환하면은 저 미친놈 씨가 제정신을 차릴까? 또 온다, 또 온다. 이 미친놈 씨 소리 지르는 거 너무 무서워. 이야! 수염과 머리는 무성하게 자랐고 옷도 너덜너덜하다. 목소리만 들어봐도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순 없다. 불장난의 바보 같은 힘이라는 걸까? 난 무자비하게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잘 밀어 넘어뜨릴 수 있었다. 남자는 뾰족한 돌을 무기로 삼고 있었던 것 같다. 난 그것을 재빨리 손에서 떼어내어 빼앗았다. 그대로 돌로 남자를 때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세 발, 네 발. 잠깐 더 이상은 안 돼요. 타치바나 씨의 말에 나는 당황하여 냉정하게 손을 멈췄다. 혹시 죽여버린 건 아닐까 하고 당황스러웠다.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 타치바나 씨에게 달려들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이미 늦다. 그녀가 당해서 난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자의 머리를 향해 돌을 휘두르고 있었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결국 여기선 내가 죽이게 되네. 저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공격해왔어요.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사건에 깜짝 놀랐지만 그녀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우선 다행이었다. 섬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복잡한 신경이었다. 그 후 타치바나 씨는 동굴에서 들었던 울음소리는 이 남자의 목소리였을 거라 추측했다. 또한 그 남자가 낡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 즉 장기적으로 지낼 수 있는 물과 식량이 이 섬엔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까? 또다시 밤에 해변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 그 미친 남자 말이야. 혹시 생이별을 했나봐요. 오카모토 씨의 남편이었을까? 아, 맞아요. 섬에서 표류했는데 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지금도 생존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꽤나 말이 되는군요. 아, 오카모토 유타로야? 이거 헨리 방식이잖아? 아, 죽이고 뺏고. 그러면은 오카모토 유타로를 불러와 봐야겠는데? 그리고 설령 미쳤다 해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한 방에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좋네요. 수십 년에 걸친 장거리 연애. 좀 로맨틱하네요. 좋죠? 아, 나도 타치바나 씨와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여성과의 교류가 적었던 인생. 나는 여성 면역력이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가 가능하다. 섬에 온 후의 교류는 정말 즐겁다. 이런 극한 상태의 섬에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했어야 했다. 아니,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까? 저기 타치바나 씨, 네, 타치바나 씨와는 뭔가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난 솔직하게 타치바나 씨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야, 이거 지가 소환해서 온 거 알면은 타치바나 진짜 개빡칠 것 같은데, 뾰족한 돌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사귀어주세요. 우와, 말했어. 잠깐의 공백이 있은 후 타치바나 씨가 대답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명. 무인도에서 뭐 하는 거야? 아, 별에게 타치바나 씨에게 부탁한 보람이 있구나. 어?
별이요? 필요한 당일에 이상한 유성을 봤거든. 타치바나 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야, 이걸 말하네? 그리고 다음날 정말 타치바나 씨가 있어서 놀랐어. 그 말은 이 섬에 나를 부른 건 스즈키 씨란 뜻인가? 그렇게 되는 건가? 로맨틱하네요. 로맨틱이 맞아? 아니야. 로맨틱이 아니야. 로맨틱한 게 아니야. 이런 아무것도 없는 섬에 불러들이다니요. 무책임하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난 별의 소원을 빌었을 뿐인데 실제로 타치바나 씨를 부른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안 돼, 뭔가 열이 오르고 있다. 잠깐! 그 손에 들고 있는 돌 좀 내려놔. 잠깐만요. 진정하자. 이봐, 미친 남자가 들고 있던 흉기돌이다. 어느새 그녀가 들고 있다. 멈춰. 잠깐만요. 제발. 구바. 나 같아도 죽이고 싶겠다. 구하바. 갑자기 구하바는 왜 찾아? 구하바를 왜 찾는 거야 갑자기? 거기 섬에 있는 과일 먹고 싶었나? 구하바. 뾰족한 돌에 맞네. 여심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해봤을 때 나를 무인도에 불렀다 생각하면 남녀 차이가 아니야. 그냥 싫어. 잠깐만. 오카모토 유카로였죠? 됐다. 오카모토 유타로. 어라? 갑자기 떠오르는데 누구였지? 생각났어. 신혼여행 중에 사고를 당해 아내와 생이별 당한 사람. 자, 무인도에 하나를 가져간다면 오카모토 유타로 씨인가? 이게 되게 많이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뭐 가져갈래? 했을 때 이제 우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카모토 유타로 씨요. 잠깐, 오카모토 씨를 불러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종된 사람과 생활할 수 있다면 일약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을지도. 그럴 수도 있겠다. 결정. 어떤 모습으로 올려나? 미쳐있는 상태로 해변에 쓰러져 있을까? 시작하자마자. 야, 이건 예상 못했다. 시작하자마자 이야! 바로 들리네. 바로 뼈돌을 맞는 거야? 죽었어. 근데 무인도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한 방에 보내주시네. 눈을 뜨자마자 공격을 당하다니. 선제 공격이 너무 심하다. 누구야? 오카모토 시푸르자고 한 놈 누구야? 나였구나. 뭐야? 그 아내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오카모토 찍어볼까? 왠지 오카모토 유키 아니면 오카모토 유코. 오카모토 유키. 생각이 잘 정되지 않네. 그걸 알려면 1999년 신문 이런 걸 가져가면 되나? 선반님 갑자기 배 타고 어디 가고 싶다 생각 드시면 순돌이 소환 중인 겁니다. 그냥 신문이라고 치면은 되나? 신문도 안 돼? 그러면 도라에몽 가져갈 수 있나? 도라에몽. 이게 돼. 미래의 고양이용 로봇. 그게 있다면 무인도 따윈 문제 없을 것이다. 백악기, 우주, 비경, 해저, 마계, 그림체, 구름속, 꿈속, 남해, 남극, 북극, 달표면 생각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모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장이 나거나 주머니 잃어버리거나 돌아갈 때까지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지만 조금 이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도라에몽 가져간다니까? 이게 오진 않네. 망상까지는 해볼 수 있네요. 근데 근데 대단한데? 배. 섬에서 탈출하기 위한 배. 그치. 배를 챙기는 게 근데 무조건 정답이죠. 우리들한테도. 배가 있으면은 이제 무인도가 아니야. 그냥 놀러 온 거야. 그냥 타고 다시 가면 돼. 배 부탁하고 싶어. 배. 해변에 배가 필요하고 있다. 비상용 고무보트 정도. 근데 그거 타고 이 바다를 건너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운이 좋았다. 이대로 섬에 남아있어도 어쩔 수 없다. 체력이 있을 때 빨리 탈출해야 한다. 진짜? 항해 1일차. 무사히 대양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뭐 방향이나 뭐나 그런 거 생각 안 해. 일단 가는 거야? 그냥 바다를?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다. 먹구름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항해 2일차 안 좋다. 완전히 필요하고 있다. 섬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물과 식량도 준비되지 않았다. 아,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게 출발한 걸까? 항해 3일차. 목이 마르고 배고픔이 점점 심해진다. 준비된 노를 젓는 것도 좋지만 나아갈 곳이 없으니 의미가 없다. 나아갈 곳도 없으니 의미가 없다. 차라리 가만히 체력을 보존하는 게 낫겠다. 항해 4일째. 한 방울이라도 좋다. 비야 내려줘. 굴욕적이지만 자신의 소변조차도 소중한 수분이다. 절대로 버리지 말고 손으로 받아 마신다. 이번엔 엄청난 폭풍이다. 빗물을 마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할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 같다. 무서운 높이의 파도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밀려온다. 마치 나를 섬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6일째, 7일째, 8일째. 그냥 우표를 당해서 죽어? 그냥 집에 있는 오! 섬! 오! 섬이다! 오! 어떻게 살아남았어? 남은 약간의 체력을 총동원해 난 노를 계속 저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육지까지 도착했다. 익숙한 섬이다. 며칠을 다시 돌아왔어? 이봐요. 농담이라고 말해줘요. 태초 마을이야. 누군가 도와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출발한 것이 잘못이었다. 좀 더 섬을 탐험하고 식량이라도 확보해 놓을 걸 그랬나? 하지만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 그냥 이 섬으로 돌아올까? 이 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나? 아, 뭐야. 엄마나 경찰 이런 것도 되려나 크크크. 엄마 해볼까? 무인도에 하나만 더. 야, 이런 부류가 어딨어 세상에. 오카상? 아, 엄마 안되네. 스위치 가져갈까? 스위치. 진짜 가져가네? 하드웨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휴대성과 배터리 지적 시간을 생각하면 최신형 스위치가 아닐까? 자, 가져가 볼까요? 가져가자. 자, 진짜 이거 돼? 이게 돼? 스위치. 있나? 해변에 스위치가 있죠? 자, 최신형 게임기 스위치. 어젯밤 무인도라면 이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정말 있을 줄이야. 어쨌든 기쁘다. 근데 게임이 없을 것 같아. 칩이 없잖아. 실험됐다. 배터리 충전해줘서 고마워. 게임이 하나 있네 그래도. 이게 뭐야? 바람과 번개의 투레소?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거? 뭔 게임 하는 거야? 그게 뭔데 싶다가. 너무 기쁘다. 바로 플레이를 시작한다. 아니 이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나 이대로 식사 같은 거 안 해도 괜찮겠어? 뭐 섬을 걷다 보면 바나나라도 찾을 수 있겠지. 저장통에 넣어두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포만감이 0이 되었을 때가 진짜 승부다. 어라? 너무 몰입해서 생각에 잠겨버렸나? 진짜 그냥 게임을 즐기는데요? 조용히 플레이하고 있네. 게임하다가 뼈돌 맞고 죽어? 이건 죽는다. 죽었어. 그때 마침 스위치가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다. 역시 배터리가 방전된 모양이다. 야, 오래 갔다 근데. 다행이다 근데. 서로 같이 가게 돼가지고. 혼자만 남으면 외로운데 사람이랑 스위치랑 같이 갔어. 후 1000번 놀지 못했다. 별게 다 되네. 칼 가져가 볼까? 무난하게. 나이후. 그치. 칼 챙겨가봐. 나이후. 자, 칼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일단 오카모토 씨 정도는 이길 수 있을까? 자, 칼이 있으면 동물을 잡을 수도 있고 식물을 채취할 수도 있고. 자, 섬을 탐색해보자. 꾀깨기 온다 아저씨. 자, 칼이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어깨와 가슴을 얻어맞고 말았다. 이쪽이 저항하면 휘두른 칼은 우연히 남자의 가슴을 찢어버렸다. 이름 나왔다. 칼을 해야 이게 스토리가 나오네. 미사였네. 미사. 유카모토 미사상.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죽여버렸다. 미사. 드디어 이름 알아냈다. 자, 사람이 죽은 걸 보고 그 식량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좀 대단해요. 여기 안에서 이제 자연사 하겠네. 먹고 살면서. 구조됐어? 몇 달 후. 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학창시절에는 게임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꿈도 있었지만 게임 회사로부터는 내정이 오지 않았다. 일단 취업을 하지 않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막연한 이유로 시스템 엔지니어로 취직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어느새 게임을 만드는 꿈도 잊고만 있었다. 근데 이번에 무인도에서 서바이벌 체험을 했다.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 모두 충격적이었고 색이 짙은 경험이었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망설였던 전직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람은 언제 사고에 휘말릴지 모른다. 극단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게임회사 채용 면접을 보러 왔다. 채용될진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건 즐겁다. 자, 스즈키씨 다음 질문인데요. 무인도에 뭔가 한 가지 가져간다면? 저는 오카모토 미사씨를 데려가겠습니다. 마무리 좋은데? 취직 활동 종료. 자, 이제 오카모토 미사씨를 불러봅시다. 오카모토 미사상. 갑자기 떠오르는데 누구였지? 아, 생각났어. 예전에 신혼여행 중 사고를 당해 남편과 생이별했어요. 지금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아내 이름이지. 자, 무인도에 뭔가 가져간다고 가정해보자. 오카모토 미사씨인가? 아니 잠깐만, 오카모토 씨를 불러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 남편이 이 섬에 표류해 있었다면 지금도 살아있다면 행복하겠지만 그런 보장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가능성은 영향가 없다. 근데 20년이 지나가지고 기억할까? 기억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미사씨가 유타로 씨한테 죽는 그런 게 나오진 않겠지? 나 좀 무서워. 그러진 않겠지? 이 모리소바 씨는 그래도 뭔가 좀 휴머니즘이 있어요. 그 인생과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제작자라 그런 식의 암울하고 슬픈 엔딩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믿어. 자, 오카모토 미사! 오카모토 미사! 너무 어색하겠다 근데. 누구세요? 자, 사람 한 명? 오카모토 미사상. 아, 모리소바도 써볼까? 자,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당신 뉴스에서 자주 뵀는데 오카모토 미사치 맞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남편 오카모토 유타로의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도 계속 수색을 호소하고 있지만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전 여행 경비를 벌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남편의 존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대단하다. 진짜 20년 동안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근데 이번에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또 사고를 당했다니 안타깝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뭔가 인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남편이 있을지도 몰라요. 좀 더 탐색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물과 식량도 찾고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제 같이 다닌다. 그럼 동굴에서 만나는데 바로. 과연 남편은 20년 전에 생이별한 아내를 보고도 이야! 이걸 할까? 미사씨, 불빛 없나요? 그러면은 다른 곳을 먼저 볼까요? 밤에 찾아와. 이야! 온다. 사람? 목소리를 봐선 분명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미사씨가 남자 쪽으로 다가간다. 좀 위험하다고요. 미사씨의 발언은 멈추지 않는다. 여보! 유타로상 아닙니까? 오카모토 유타로상! 당황한 표정으로 남자의 발이 딱 멈춘다. 와! 한눈에 알아봤어. 대박. 저입니다. 당신의 아내였던 미사예요. 신혼여행 중 사고로 헤어졌지만요. 야, 신혼여행에서 헤어졌는데 결혼 생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신혼여행 중 사고로 헤어졌지만 지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트루 러브다. 남자는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머리를 쥐어뜯는다. 자, 이 약혼 반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남자는 조용히 아내를 껴안았다. 같이 가지 못해 미안해. 나도 여기까지 늦게 와서 미안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 사이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을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껴안고 있었다. 그 유타로 씨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숲속 동굴로 향했다. 낮엔 어두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동굴이다. 안쪽엔 그가 거점으로 사용했던 오두막이 있었다. 과일나무와 샘물도 있었다. 식량과 식수 확보, 오카모토 부부의 기쁜 재회, 안도감과 행복감이 넘쳐났다. 자, 식량과 식수는 있다. 3명이서라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한다면 앞으로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다음 과제는 이 섬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이다. 자, 유타로 씨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수기를 읽었는데 죽어도 다시 필요하던 날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나도 그 부분을 읽고 궁금해서 물었다. 그거 말이야. 외로워서 미쳐버렸을 때 헛소리라고 생각해줘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역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섬에 표류했을 때부터의 하루하루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 이거 하는 거야. 근거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만약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가정했을 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살아도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난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빛나는 것이라 생각해요. 죽으면 리셋이 통용된다면 싫은 일이 생길 때마다 리셋을 하겠지? 그치, 인생 명예 모드로 해야지. 최적의 해답만을 추구하는 삶이 좋지도 재밌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의 경우 난 미사와 재회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지만 다음에 깨어났을 때 또다시 외로움으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또다시 수십 년을 혼자 보내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쉽게 재해 장면을 목격하고 있지만 유타로 씨가 이렇게 미사 씨와 만날 수 있었던 건 섬에서 20년을 보낸 후의 일이다. 그 기간의 고뇌는 나로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이렇게 재회할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루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루프까지 끊어야 이제 진엔딩인 건가? 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고 싶다. 뭔가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미사 씨와 생이별하기 직전의 이야기, 유타로 씨가 표류한 후의 이야기, 내가 표류한 후의 이야기. 이건 단지 직감일 뿐이지만 나도 스즈키 군도 섬 밖에서 죽은 기억이 없잖아. 뭔가 섬 안에서 쓰러진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하려고 한 경우라든가, 만약 섬 안에서만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치자. 섬 밖으로 나가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치 아니면 바치? 일지도 모르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구조대가 구출해주면 운이 좋을 것이다. 밖에서 죽어도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섬에서 꼼수로 연명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다 섬에서 죽었나? 하긴 배 타고 가도 다시 돌아와서 죽고 이래가지고 섬이 문제인가 보다. 섬 밖에서 죽는 경우라면 루프에서 벗어난다는 건 더 이상 표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란 뜻이겠죠? 아마 그렇게 되겠지. 다시 시작할 수 없겠지. 섬 안에서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섬 밖에서 영원하진 않지만 색이 짙은 나날을 보내는 것이 행복할까? 어느 쪽일까? 무서운 이야기지만 나도 미사씨도 유타로 씨의 의견에 찬성했다. 역시 꿈을 쫓고 싶고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 섬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한 번뿐이기에 그 한 번을 진심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달 우리 세 사람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뗏목을 만들었다. 섬에서 수확한 과일과 물도 넉넉히 저장해두었다.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사실 난 이전에 뗏목으로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한 번이 아니다. 여러 번이다. 하지만 며칠 후 폭풍을 만나서 다시 이 섬으로 되돌아오곤 했어요. 만약 다음에도 폭풍을 만난다면 무모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파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줘요. 섬을 빠져나가려면 아마 폭풍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도 미사씨도 진심이다. 우린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갔다. 나갈 수 있을까? 저번이랑 똑같아요. 혼자 그 보트 탔을 때랑 5일차에 폭풍 오죠? 자,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파도를 넘기 위해 노를 계속 저었다. 폭풍은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폭풍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도 열심히 노를 젓는다. 종종 기절했다가도 다시 일어선다. 반드시 이 폭풍을 이겨내야 한다고. 이겨냈어? 넘어갔어? 배다! 배다! 오! 배다! 배를 찾았어? 그러면 찾은 건가? 오! 지나가던 배에 의해 우린 구조되었다. 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의 특이한 배다. 국기 같은 것도 전혀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이다. 선원에게 말을 걸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기껏 구해줬는데 너무 싸가지 없지 않아, 스즈키? 이런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 아, 쟤네가 선원들이 말을 건 거구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저는 스즈키 시냐입니다. 주인공 이름도 나왔다. 이쪽은 오카모토 미사라고 합니다. 2019년 8월경 선박사고로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오카모토 유타로 씨입니다. 그의 경우는 99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겨우 섬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봐요, 무슨 소리야? 에? 지금은 2319년이야. 미래로 와버린 거야? 어머나, 이런?
섬에서 몇 번이고 같은 시간을 반복해서 보냈던 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섬 밖에선 정말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인가? 저기 동화 속 우라시마 타로처럼? 우린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 번뿐인 인생을 짙게 즐기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건 너무 짙은 색이 아닐까? 하지만 미지의 세계로 어딘지 모르게 설레는 세 사람이었다. 미래로 와버렸어? 미래의 엔드. 모리소바 0121 불러볼까? 모리소바 0121. 뭐야? 업데이트가 멈춰서 안 됩니다. 뭐야? 그건 무슨 뜻일까? 아,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자, 스즈키 시냐상. 나야. 어라? 나 맞죠? 왜 내 이름일 텐데 기억이 어긋나는 거야? 실은 내 이름이 아니라거나 그럴 리가 없지? 나 스즈키 시냐? 나 아니야? 이거 뭐가 또 비밀이 있나? 스즈키 시냐씨, 스즈키 씨가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또 병원이야? 좀 비슷하다. 누군가 말을 걸고 있다. 의사에 따르면 나는 2019년 8월 여행을 갔다가 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그것은 내 기억과 일치하는데 무인도에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항상 다치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되게 초월적인 체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깨어나지도 않은 채로 무엇을 해도 무반응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한다. 근데 일부 단어에 대해서만 뇌파가 반응했다고 한다. 기무라 켄타, 타치바나 아카네 등 내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던 것들, 기억에 남는 것들에만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 근데 타치바나 아카네는 좀 무서워. 그냥 우연히 밥 한번 먹어놓고 뇌에서 반응을 해버리다니. 무대가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였던 것도 나의 공허한 머릿속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이 있었다. 솔직히 이 병원조차도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이것도 수많은 결말 중 하나일 뿐이다. 또다시 깨닫게 되면 섬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다만 수많은 경험을 한 나로서는 켄이라는 절친한 친구는 소중히 여기려고 한다. 켄타? 걔 소중한 친구 아니잖아. 걔 미친놈이잖아. 타치바나 씨에게는 솔직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고 싶다. 평소 누구에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등등 필요 이상으로 너무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말을 던져준 사람들 정말 고마워요. 가끔 이상한 말들도 있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덕분에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즈키 씨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아니요, 혼잣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진엔딩인 건가? 켄짱이 좋은 친구구나. 끝? 그래요? 볼수 있는 키워드 뭐가 남았지? 사토 나오키? 사토 한번 불러볼까? 이거 진짜 올만해. 사토 나오키.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에 갇힌 적이 있던 사람이다. 진짜 있네? 게임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다. 기발한 발상으로 도와줄지도 모른다. 야, 사토 불러봐. 아니, 잠깐만요. 공중전화에 갇혀서 이번엔 무인도에? 역시 불쌍해서 그만두기로 하자. 안 돼. 다시 생각해보자. 안 되는데? 봐줬다. 공중전화? 공중전화를 가져와 볼까? 공중전화. 공중전화를 가지고 가면 110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솔직히 스마트폰이 좋지 않을까? 공중전화를 가지고 간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보니 공중전화의 박스에 갇혔다. 사토 나오키. 여기서 힌트 주네. 사토 나오키. 술 가져가 볼까? 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자, 술 줘. 술 가져와. 술 먹고 근데 뼈돌 맞겠는데? 자, 내용물은 일본 술인 것 같다. 마시고 싶지만 참는다. 왜 마셔? 야, 이거 훌륭한데? 일 끝내고 먹으려고? 야, 근데 여기 바닷바람 맞으면서 술 마시면 괜찮겠는데? 해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뭐야? 술 먹은 거 아니야? 이 사람 술에 취한 것 같다. 유타로가 술 훔쳐 먹었어, 내꺼.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혼자서 술을 마셔 취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술을 마신 것보단 사람이 있다는 것에 더 기뻤다. 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반가웠다. 자, 나는 남자의 몸을 흔들어 깨워보기로 했다. 야,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일어나주세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여보세요? 그러나 남자는 졸린 듯이 잠에서 깨어났다. 미사인가? 식기가 심해서 아침에 고하는 사양할게. 야! 갑자기. 갑자기 병으로 나를 때리는데요? 술병이 깨질 정도의 충격. 머리에서 출혈로 의식을 잃을 뻔했다. 나보다 먼저 남자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무래도 또 술에 취해 잠든 모양이다. 야, 술버릇이 너무 고약한데? 남자의 목소리와 생김새로 보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무 위험한 존재다. 더군다나 내가 이대로 대량 출혈로 기절이라도 하면 어쩌지? 이 남자가 먼저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산 귀뚜라미를 술로 취하게 만들어서 퇴치한 일화가 있었지. 난 조용히 남자의 손에서 술병 파편을 빼앗았다. 헉? 술병 깨진 걸로 암살하는 거야? 야, 스즈키상 무서운데? 암살하고 구조됐어. 칼이랑 엔딩은 똑같네요. 무인도에 뭔가를 한 가지 가져간다고 하면 물론 술입니다. 여기 대답 나오는 또 디테일이 달라. 저는 실제로 이것으로 무인도 탈출했어요. 하하하,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여담이지만 괜찮으시다면 그 머리에 상처가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였군요. 이거 술 취한 사람에게 술병으로 맞은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나는 불합격했다. 무자비하게 탈락했다. 불채택. 안 뽑지. 이게 왜 미친놈인가 싶죠? 너무 무섭죠? 동료 번역기 넣어서 뒤에 나오는 한자 넣어보세요. 중간. 아, 나카마? 술 취한 채로 면접 보러 간 선바 같다. 그거 전역하고 한 달 됐을 땐가? 일주일 됐을 땐가? 김민수랑 같이 선글라스 포장 공장이었어요. 거기 면접이 잡혔는데 술을 먹고 있었는데 면접이 갑자기 생겼었나? 그때 막 보드카랑 진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둘이서 한 2병 먹었어. 그러고 가서 면접을 봤는데 물론 떨어졌습니다. 좀 티가 났을 거라 생각해요. 나카마. 친구 나카마. 도모다치랑 나카마랑 좀, 나카마는 이제 약간 베프 느낌인 건가? 베프 그 이상. KH와 친구들 정도는 돼야 나카마 쓰는 것 같아. 아, 실제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아, 진짜? 오타쿠들만 쓰는 거야? 요코다 다이치라는 사람이 또 있었네? 요코다 다이치? 어허. 자, 요코다 다이치. 우리 회사의 든든한 상사. 분명 다치 씨라면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부하 직원인 나를 도와줄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얘랑 같은, 시즈키 시네랑 같은 회사 다니면 진짜 큰일이야. 자, 업무가 아닌데 이런 섬에 불려가면 다치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뼈돌 들겠지 뭐. 불러. 요코다 다이치상. 스즈키 응급처치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다음에 저녁 식사 대접해줄게. 자, 대지씨 왜 이런 곳에 오셨어요? 고헛? 고핫? 고핫? 오늘도 있네. 고핫? 고헛? 오늘은 고헛 고핫이야. 고헛?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대지씨는 계속 말했다. 일단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겠지? 만약 정말 섬이라면 물과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 서로 따로 행동하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섬을 탐험해볼까? 알겠습니다. 가보자. 대지씨의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자, 폰 없나요? 라이터 있네? 젠장. 하지만 중요한 담배가 바다에 떠내려가 버렸네. 라이터가 정말 유용한 물건일 것 같아. 근데 휴대성에 비해서 엄청 크리티컬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자, 이제 곧 있으면 우와 소리 들립니다. 야, 스즈키, 오두막을 조사하는 건 조금 후회하자. 이 동굴이 위험한 동물의 서식지일 가능성도 있어. 먼저 안전을 확인하자. 갑자기 습격을 당하면 위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빛 아래엔 과일나무가 있고 샘물도 흐르고
돼지씨 해냈네요. 이건 정말 다행이다. 돼지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로 과일과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 먼저 주변 상황과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 일할 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지켜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믿음직스럽다. 여기 완전 동굴의 종점인 것 같네. 특별히 위험할 것 같지도 않네. 좋아, 먹고 마시자고. 조금은 숫자에 신경 써서 먹어야지. 알아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을게요. 둘이서 먹고 마시고 먹다가 살짝 졸음이 몰려와 잠시 쉬었다. 물과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이 느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상당히 풀렸다. 이야! 꾀깨기 미친놈씨 등장. 차 맞을 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다. 특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 겁에 질려 눈을 떴을 때 돼지씨가 끼어든 것 같았다. 남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당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무아지경에 빠져 남자의 뒤로 돌아갔다. 남자가 무기로 삼고 있던 돌을 빼앗았다. 잘했어 스즈키. 그 돌 좀 빌려줘. 돼지씨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린다. 그리고 나에게 돌을 받자마자 그대로 돌로 남자를 때려 눕혔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세 발, 네 발. 잠깐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돼지씨는 헉헉거리며 침착하게 손을 멈췄다.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서 나에게 달려들었다. 젠장! 돼지씨는 남자의 머리를 향해 돌을 휘둘렀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 죽네 유타로씨. 돼지씨 왜 이 섬에 표류하게 된 거죠? 그거 말이야. 뭐 이런 상황이니 말해도 괜찮겠지? 회사 일도 프로, 무인도 생각 못한. 실은 신입사원 타치바나 아카네라는 여자가 있지? 채용할 때 면접을 본 것도 나였거든. 뭔가 인연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지? 과감하게 여름휴가 때 그녀를 여행에 초대했어. 그랬더니 다행히도 흔쾌히 승낙을 받았어. 근데 여행 중에 폭풍우에 휩쓸려서 그녀와 그 후로 재회하지 못했어. 아니 공과 사를 혼동하면 미안해. 부하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무사히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뭔 소리야. 같이 타고 있는데 아카네는 딴 데 휩쓸려 버린 거야? 이봐 스즈키 그렇게 어려운 표정 짓지 마. 그녀는 의외로 씩씩한 아이니까 우리처럼 분명 잘 살아가고 있을 거야. 힘내. 그래요 그렇군요. 물론 그녀의 안부도 궁금하지만 난 타치바나 씨가 다이치 씨와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타치바나 씨 인기쟁이네. 그러고 보니 스즈키 좋아하는 여자 같은 거 있어? 아는 여자가 그냥 타치바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만 하지만 역시 없습니다. 뭐야 그건 자신도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스즈키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알았어. 너 좀처럼 자신감을 갖지 못한 타입이잖아. 일도 잘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아이에게 당당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좋아하는 아이에게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스즈키에게라면 우리 여동생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 코리라는 여동생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 이상형이 높은 건지 남자친구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어때? 다음에 소개시켜줄까? 그럼 아니야. 자랑스러운 여동생이야. 뭐야? 그 몇 달이 더 지났을까? 돼지씨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해변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배가 지나갔다. 우린 섬에서 구조된 것이다. 여동생인 코리씨를 소개받았다. 만나자마자 금방 친해졌다. 아마 다치씨가 코리씨에게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 입장에서 보면 난 형과 함께 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다. 다른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 플러스 요인이 많았나? 코리 씨와는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 배가 폭풍을 만났다. 넌 배 타지 마라. 제발. 신야야. 너 배 타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날아가. 나만 살아서 돌아왔고 코리 씨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수색을 요청했지만 불안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는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대로 또 오카모토의 저주를 이어받았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여행하기 전처럼 당연히 그녀가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 코리씨 왜 만난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신비한 유성을 보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나 했어 라고. 코리가 소환한 거구나. 저 섬이 악마의 섬이네. 재방문. 요코다 카오리입니다. 키워드로 넣어보세요. 쿄리가 아니라 카오리예요? 요코다 카오리.
회사 선배인 요코다 다치씨의 여동생이다. 우연히 다치씨와 함께 걷고 있던 중이었다. 마주친 적이 있어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 아주 예쁜 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호리씨를 불러서 무슨 의미가 있나? 섬에 여자가 있으면 남자 입장에선 긴장감이 높아질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너무 성가진 행동일 것이다. 불러. 너 미래의 인연이야. 이름이 계속 바뀌어. 카오리씨.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요코다 씨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어라? 왜 내 성을? 요코다 다이치 씨의 여동생 맞죠? 전 다치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로 스즈키라고 합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만난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기억이 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한 번뿐이니 어쩔 수 없죠. 어색. 이성과 섬에서 단둘이. 게다가 요코다 씨는 꽤 예쁜 분이다. 망상 속에선 최고의 시츄에이션이지만 막상 실제로 마주하면 당황스럽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니 이건 소개팅이 아니야. 여기가 정말 무인도인가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충 걸어본 바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탐색해볼까요? 물과 식량도 찾고 싶어요. 여성을 혼자 둘 수 없다. 난 요코다 씨와 둘이서 행동하기로 했다. 바깥으로 나와야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외의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나이가 31살로 같았다. 왠지 나이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대지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 누나니까 같은 나이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은 누나일 수가 없지. 뭔 소리야? 동생이라는 거겠죠? 대지씨 동생이어야지. 나이가 같으면 당시 유행했던 것도 같다. 그냥 오히려 실내에 있는 편인 것 같았다.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영화 등등 여기 모든 캐릭터들이 다 오타쿠예요. 그 주인공이라 조금이라도 썸을 타는 캐릭터들 취향이 이 모리소바 씨가 이상형이 이렇다는 건지 알겠어. 공감내기라 그런지 그녀의 말투가 갑자기 친근하게 존댓말에서 반말로 밝혔다. 그 틈새에 나는 은근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이야! 아 진짜 두근거리는데. 자, 난 무자비하게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잘 밀어 넘어뜨릴 수 있었다. 남자는 뾰족한 돌을 무기로 삼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재빨리 손에서 떼어내어 빼앗았다. 그대로 돌로 남자를 때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세 발, 네 발. 잠깐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요코다 씨의 말에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냉정하게 손을 멈췄다. 혹시 죽여버린 건 아닐까 하고 당황한 것이다. 남자는 갑자기 일어나 요코다 씨에게 달려들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미 늦었다. 그녀가 당해서 난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자의 머리를 향해 돌을 휘두르고 있었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당방위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저기 도와줘서 고마워. 저쪽에서 공격해왔으니까 스즈키구나. 아무 잘못이 없어. 갑작스러운 사건에 깜짝 놀랐지만 그녀를 지킬 수 있어서 우선은 다행이었다. 섬의 위협이 하나 살아났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복잡한 심경이었다. 우리는 이 남자의 풍모를 보고 섬에서 오래 살았으리라 짐작했다. 즉 장기적으로 지낼 수 있는 물과 식량이 이 섬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스즈키군,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니 애초에 돌아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어쩌면 내일 도움이 올지도 몰라. 난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대답했다. 향리 씨는 말했다. 저는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돌아간다고 해도 일 때문에 힘들어. 아니 여기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 거야? 과일이 얼마나 맛있길래 무인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여유롭게 섬에서 생활하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 진저섬에 정착해버리는 두 사람, 여성과의 교류가 적었던 인생. 난 여성 면역력 제로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가 가능하다. 섬에 온 후의 교류는 정말 즐겁다. 무엇보다 나는 코리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애초에 이성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경험이 별로 없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게 좋아한다는 느낌? 마치 감정이 싹 튼 로봇처럼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어쨌든 그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저기 코리씨, 지금까지 생활에서 코리씨와는 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저기 이런 섬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난 솔직히 코리 씨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상대방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사귀어 주세요. 우와, 말했어. 그러자 카오리 씨가 불쑥 얼굴을 가까이 가져와 입술과 입술이 맞았다. 울랄라. 이게 대답인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 후 입술과 입술은 몇 번이고 겹쳐졌다. 울랄라. 우라라. 내 손이 뇌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난 열광하며 매끄러운 몸을 계속 끌어안았다. 이 이상은 알겠지? 몰라도 괜찮다. 뭐야? 깜빡깜빡 뭐야? 첫째 이름은 유성이. 아, 이게 제일 진엔딩이야? 그 후 별다른 도움은 오지 않았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이런 애까지 났어? 하. 대단하다. 와, 애까지 낳았대. 아니, 와, 여기서 애를 어떻게 낳아?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의 이름은 다이키로 지었다. 행복은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모른다. 처음엔 그냥 사고였는데 지금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고만 내고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 다만 그 뒤에 좋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것만은 살아봐야 알 수 있다. 나쁜 결과만 보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아이 낳기 대박. 일찍 차단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나와 코리 그리고 다이키는 큰 희망을 가지고 섬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도움이 올 경우를 생각하며 살고 있다. 돌아가면 어떤 생활로 바뀔지 불안한 마음도 있다. 그래도 우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야, 씨. 애를 낳아버리네. 이게 찐엔딩인가요? 야, 대박이네. 미래의 아이 한번 소환해볼까? 에히 다이키. 응? 누구야? 하지만 어디선가 굉장히 낯이 익다. 분명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큰 희망을 걸고 큰 희망을 품고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어째서 눈물이? 아, 그냥 눈물만 흘리네? 무인도에서 이제 가져올 거 다 가져온 건가? 오마카세. 오마카세 안 돼? 타코야끼. 타코야끼 맛있잖아. 하나씩 집어먹을 수도 있고. 타코야끼 안 가져가? 아, 가져가지. 만푸쿠야? 선바. 선바 안 가져가? 근데 나는 무인도에 가져간다 그러면 하나만 가져갈 수 있으면 뭐 가져가야 되지? AK-47? 총이 그나마 괜찮겠다. 가져갈 수 있으면. 아, 김병만. 그거 괜찮은데요? 김병만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거 진짜 괜찮은데? 자, 일단 무인도 게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도널드 트럼프는